탈당이냐 극적 회군이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겸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인 박영선 의원의 거취가 관심입니다. 오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탈당에 대한 마음은 접었다는 보도도 눈에 띄네요. 어제 하루 긴박하게 움직인 새정치민주연합 내 분위기 좀 읽어보겠습니다. 도시락 회의까지 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 퇴로에 대해서 고민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단 중 한 분이세요. 김광진 원내부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일단 박영선 대표가 오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할 거다 예상만 든데 입장 발표하는 건가요? 사실 어제도 기자회견을 할 거다 이런 설들이 있었고 한데 현재는 정확하게 그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조만간에 어떤 입장 표명을 하시겠습니다만 그 방식이 기자회견일지 의총에서일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또 관심이 탈당 여부인데 탈당은 안 하시는 거죠? 그것도 대표님의 결단입니다만은 어쨌든 당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니까 그것을 좀 막고자 하는 것이 당의 전체적인 총의라고 좀 보여지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한 수습들을 조금 더 부대표단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안 하시는 쪽으로 지금 좀 무게중심이 기운 건 맞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어제 원내대표단 회의 열어서 그 당 소속 의원 전원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하셨는데요. 왜 이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셨어요? 이건 거취에 대해서 찬반 투표를 하거나 표결을 하겠다라고 하는 취지는 아니었고요. 다만 현재 당의 상황들이 언론을 통해서 각각의 인터뷰들만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들이 어떤가, 그리고 각자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의견들에 대해서 가부만 묻는 게 아니고 주관식처럼 의견들을 다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좀 보시고 대표께서 결단하실 때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전수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전수조사 결과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했고 이게 대외적으로 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표께서 판단하시기 위한 자료로 사용한 것이니까요.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네. 어쨌든 어떤 답이 더 많았습니까? 현재 당의 큰 상황에서는 힘든 시기고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더 큰 분란이나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치인으로서 큰 앞으로의 가능성이 있는 분이신데 약간의 퇴로는 좀 열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과 의견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견이 많았다. 이렇게 종합된 당내 의견이 박영선 원내대표 의견도 전달이 됐고요.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반응이셨는지도 얘기 들으셨습니까? 그까지는 제가 담당하고 있지 않아가지고 확인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또 강경파는 여전히 즉각 물러나야 된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마무리할 그런 다격도 없다. 더 이상 계속할 자격도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제시한 걸로 보도가 되고 있던데요. 맞습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고 그게 방식의 문제나 시기의 문제 등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표께서 물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기정사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형식과 어떤 시기냐에 대한 의견들이 조금 더 있으셨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대위원장 이제 뽑아야 되는 문제도 있네요.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또 다 뽑아야 되는 상황이 이제 저희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좀 그 안타까운 국면 중에 하나가 이제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당내에서도 회자됩니다만은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시 또 무난한 인사를 좀 선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당에서 지금 수습 국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실 혁신을 하기에는 동력이 좀 떨어진 상황입니다만은 수습의 국면보다는 뭔가 국민들에게 그래도 이 정도는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헌신들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대표 나오실 분, 대선 나오실 분, 또 원내대표를 이후에 나오시거나 현재 상임위원장이신 분들은 제외하고 또 대상자를 고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인 의사나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 빠져버리는 상황에서
골라야 되기 때문에 예. 저는 좀 교황 선출 방식처럼 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전체 의원을 대상으로 이 사람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의원들의 총의를 좀 모아주면 네. 그분이 이후에 정치적 포석이 어떻든지 간에 지금 이 시기에는 당을 위해 좀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외하지 말고 일단 예. 후보군은 다 받아보자 하는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황 선출 방식이라는 말씀이세요. 예, 그래서 뭐 과반 득표자까지로 할지 아니면 3분의 2 정도가 될 때까지 투표를 할지 그건 뭐 룰을 정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나는 차기에 뭐 때문에 안 한다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안 한다 이런 거 말고 지금 시기에 당신이 필요하다라고 당이 요청하면 그것을 좀 응답해주는 헌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지금 당내에서 거론되는 분들 모두 고사한다는 그런 보도가 있어요. 누가 예. 해야 될까요?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저는 그렇게 고사하실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어쨌든 가장 당이 위기의 상황이고 지금 이걸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면 이후에 총선이나 대선에 대해서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이후를 보지 마시고 지금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당의 어른이고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꼭 집어서 어떤 분이 좋겠다 생각하는 분 있으세요? 의원분들에 따라 다 입장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문재인 의원일 수도 있고 박지원 의원님은요? 대표 있을 수도 있고 예. 저는 개인적으로 박지원 대표께서 당권보다는 지금 이 시기에 좀 헌신하시면 어떤가라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예. 대통령 국회 국민을 향해서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내셨습니다. 예. 예. 수사권 기소권 문제 사법체계 흔들서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 발언,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예. 또 민생을 위해서 좀 국회가 앞서달라. 의원들 세비 예. 반납해야 된다. 의무도 하지 못하면. 예. 이런 얘기들 하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청와대에서 현재 세월호법에 대한 지금 대통령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원활하게 푸시려면 대통령께서 뭐 수사권 기소권이든 혹은 청와대에 있어서도 어떠한 조사도 다 받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의 표명을 해주신다면 다 풀리는 것이고요. 예. 국회의원들의 세비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월급도 국민의 세금으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출직인 국회에 약간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것 또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에 대한 모욕 발언이다. 예. 예. 그것도 국민에 대한 모독이다. 오히려 지금 청와대가 가이드라인을 자꾸만 제시해서 그게 문제다 하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습니다. 그 삼권 분립에 대한 얘기를 끊임없이 하십니다만은 결국 대통령 중심제의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대통령이 여당에게 이 정도가 최고의 협의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천명을 했는데 어떤 여당 의원이 그 이후의 것을 넘어설 수 있는 용기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딱 정확하게 가이드라인과 마지노선을 정해주는 것이죠. 예. 세월호 특별법 문제 더 이상 협상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이것이 해결이 돼야 저희도 이후에 다른 법안들도 논의할 수 있고 또 대통령이 생각하시는 국정 운영을 펴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도 통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큰 민생 법안이고 또 대한민국의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안이니까 대통령의 결단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이 좀 자중질환에 빠져 있는 사이에 예.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 또 직권으로 의사일정 결정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정치라는 게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데요. 지금 국회의장님도 그렇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야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계속 몰아치시는 것이 과연 정치적으로 맞는 것인가 옳은 일인가를 한번 좀 보시면 좋겠고 정의화 의장께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통령이 새누리당 지도부도 만나시고 계속 이렇게 소통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의화 의장님이 처음에 의장님 되셨을 때의 그 모습으로 다시 좀 돌아오시면 좋겠다는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예,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